이번 시간에 배워볼 내용은요, 동적 프로그래밍입니다. 동적 프로그래밍이란 큰 문제의 해답에 그보다 작은 문제의 해답이 포함되어 있을 때 프로그래밍 속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로는 피보나치 수열이 있는데요. 피보나치 수열은 대표적인 동적 프로그래밍의 사례로서 자기 자신은 자신과 닮은 자기보다 작은 것들로 구성됩니다. 피보나치 수열을 나열하게 되면요. 1, 1, 2, 3, 5, 8, 13, 21, 34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보면은 이 2라는 숫자는 자기 자신보다 앞에 있는 두 숫자 1과 1을 더해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냈고요. 3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의 앞에 있는 두 숫자 1과 1을 더해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은 자기보다 작은 문제들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걸 점화식으로 표현하면 특정한 수 f의 n은 자기보다 바로 앞에 있는 숫자와 바로 두 칸 앞에 있는 숫자를 더한 것과 같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피보나치 수열과 두 번째 피보나치 수열은 모두 1의 값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점화식을 구현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자기 자신은 자기보다 작은 형태의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작은 문제들을 합쳐서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이런 구조를 바로 동적 프로그래밍에 적용될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피보나치 수열을 실제 프로그램 소스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아까 설명했던 피보나치 수열의 개념을 실제 프로그래밍 코드로 바꿔본 것입니다. 보시면 피보나치 수열의 이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n값을 넣게 되면은 만약 n값이 1 또는 2, 즉 첫 번째 피보나치 수열의 값 혹은 두 번째인 경우에는 1이라는 값을 반환합니다. 반면에 1 또는 2가 아닐 경우에는 자기 자신보다 한 칸 앞에 있는 숫자와 두 칸 앞에 있는 숫자를 더해서 반환하게 됩니다. 보시면 이 피보나치 수열은 자기 자신보다 작은 문제들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죠. 물론 지금 이 소스 코드는 동적 프로그래밍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을 넣게 되면 첫 번째 숫자 1이 나오고요. 2를 넣게 되면 또 1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즉 두 번째 숫자가 1이라는 값을 가진다는 소리죠. 네, 그리고 이제 3을 넣게 되면 세 번째 숫자인 이렇게 2가 나옵니다. 4를 넣게 되면 네 번째 숫자인 3이 나오고요. 이거는 1과 2를 더한 숫자랑 같은 거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수행이 되는데요. 한번 40을 넣어볼까요? 좀 기다렸다가 답이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숫자가 커지면 아주 속도가 현격하게 저하가 된다는 소리죠. 속도가 많이 느려집니다. 그래도 한 100 같은 걸 넣어볼까요? 예를 들었을 때 100을 넣게 되면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아마 우주가 멸망할 때까지 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금방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100 같은 숫자를 넣으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면은 피보나치는 이런 중복 호출이라는 거를 문제로 안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복 호출이라는 문제 때문에 100같이 큰 수를 넣게 되면 답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답이 계산이 되고 있겠지만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계산이 된 뒤에 답이 나오겠죠. 지금 만들어 본 피보나치 수열이 아주 오랜 시간을 요구하는 이유는 함수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예를 들면 여기서 10을 넣었으면은 10은 그보다 작은 문제인 9와 8을 제기적으로 호출합니다. 그리고 9는 8과 7을 제기적으로 호출하는데요. 또 이 8은 7과 6을 제기적으로 호출합니다. 지금 함수를 보시면 특정한 수를 넣었을 때 숫자가 크다면 자기 자신보다 작은 두 문제로 그 합으로 자기 자신의 값을 도출하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자기 자신보다 작은 값을 호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10번째 피보나치 수열의 값을 얻으려면 9번째, 8번째를 구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재기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약 2의 n번만큼 호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n이 10이라면 정말 간단하게 생각해 보았을 때 2의 10승 정도의 계산을 요구한다는 소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정한 숫자를 넣었을 때 이 숫자는 지수함수만큼 시간을 요구한다는 소리입니다.
x값이 증가할수록 지수함수는 아주 급격하게 커지게 되죠. 컴퓨터에서는 이런 지수적 함수를 현실 시간 내에 구할 수 없는 함수라고 합니다. 즉 현실적으로 문제를 풀 수 없다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동적 프로그래밍을 구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 10으로 칠했을 때 그보다 작은 문제인 9와 8로 이루어지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자기보다 더 작은 값으로 자기 자신이 구성되어 있을 때, 즉 자기 자신과 닮은 작은 문제로 구성되어 있을 때 동적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 8과 같이 중복 호출이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이런 중복 호출은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중복 호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8이라는 8번째의 피보나치 수열의 값을 구한 적이 있다면 이 값을 저장해서 나중에 이것을 요구할 때 저장된 값을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즉 여기서 위에서 만약에 이 10, 9, 8이라는 값을 넣어서 함수를 이미 구한 경험이 있다면 8이란 값을 저장해 놓은 뒤에 나중에 8이란 값을 또 요구하게 되면 그때 이걸 보여주면서 이미 구한 적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개념을 적용한 것이 바로 동적 프로그래밍입니다. 따라서 더 작은 문제들의 그 값들로 큰 문제들의 값을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다음은 피보나치 수열의 동적 프로그래밍 버전입니다. 먼저 배열 f에 100개라는 값을 할당해 주었고 모든 값은 0입니다. 0이라는 값은 아직 계산이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제 피보나치 함수를 보게 되면은 n번째 피보나치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 건데요. 만약에 현재 배열의 값이 0이 아닌 경우, 즉 계산된 적이 있다면, 즉 저장된 값이 있다면 바로 그 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n이 1 또는 2일 때, 이때는 그 배열의 n번째 배열에 1이라는 값을 넣어준 뒤에 나중에 그 값을 반환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1 또는 2, 이게 아닌 경우 값이 큰 경우는 이렇게 자기 자신보다 바로 앞에 있는 숫자와 두 칸 앞에 있는 숫자의 합을 구한 뒤에 그 값을 저장하고 그 값 반환하게 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기 자신은 항상 fn이라는 곳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저장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 값을 요구할 때 이 값을 구한 적이 있다면, 즉 0이라는 값이 아니라서 저장된 적이 있다면 이 값을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두 번, 세 번 똑같은 걸 계산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개념이 바로 동적 프로그래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구현했던 프로그래밍에서는 그게 반복적으로 수행이 되었었죠. 중복 호출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는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미 구했던 값을 다시 보여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중복 호출이 일어나지 않죠. 한 번 구한 값은 더 이상 다시 두 번, 세 번 구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이 바로 동적 프로그래밍인데요. 만약에 10과 같은 값을 넣었을 때는 잘 나오게 되고요. 이제 여기서는 큰 값을 넣게 되더라도 40이나 50과 같이 아주 큰 값을 넣게 되더라도 아주 빠르게 값을 구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 구해진 값은 두 번, 세 번 구해지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즉 동적 프로그래밍의 계산 방법을 그렇게 응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동적 프로그래밍이란 앞서 배웠던 것과 같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보다 더 작은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을 때 이미 구한 값을 저장함으로써 더 빠르게 값을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합니다.